네, 미국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디폴트까지 기정사실이 되면서 국내 경제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네. 인상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큰 역할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낮춘 만큼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경기는 활성화되고요. 또 그만큼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네. 얘기했을 때요. 반면에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물가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경기도 그만큼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어떤 분들은 좀 과장을 보태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FOMC를 열어서 성명을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한 거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범위로 정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00%에서 0.25%였습니다. 이거를 0.25%포인트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인 결과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꺼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의 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경기 극복을 위해서 완화 측면에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좀 정지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시중의 돈줄을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빅스텝은 아니었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데 추가 금리 인상도 네. 올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예. 미국은 이 FOMC가 끝난 다음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FOMC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보면은 올해 말의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FOMC가 이제 6번이 남았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0.25%에서 0.5%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6번 전부 다 0.25%씩은 올려야지 이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 금리 전망이 2.75%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번에서 4차례 정도 이 정도는 금리를 좀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경제 전망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네. 낮추고 물가는 높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예고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만 해도 1조 1항에 보면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9% 올랐습니다. 이게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예. 수준이었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2.6%에서 4.3%로 대폭 높여서 잡았습니다. 반면에 성장률 전망치는 4%에서 2.8%로 낮췄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오름폭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올리긴 하겠으나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좀 위축된다면 예. 지금 성장률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변동폭이 큰, 불확실성이 큰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텐데 네. 국내 기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사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예. 국내 경제가 미칠 영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관심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님들 같은 금리라고 했을 때 달러를 갖고 싶으세요? 원화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를 원하겠죠. 그렇죠.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애국심과 예. 사이에서 잠시 고민을 네. 했습니다. 예. 좀 씁쓸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한 2~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에는 한 1.75%에서 2%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25%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 임기입니다. 현재 이주열 총재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 예. 이주열 총재 임기가 31일까지거든요. 네. 31일이 지나고 4월 1일부터 새 총재가 임기를 시작하려면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새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권은 존중돼야겠지만 앞에도 나왔지만 알박기 논란 커지고 있는 거 이거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도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명되지 않으면 일단은 부총재 대행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도 겸하는데 지명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다음 의장을 좀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강희경 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상황도 봤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예요. 뭐 자주 들어보셨던 얘기겠지만 호재도 악재도 선반영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확실성이 그래서 해소됐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증시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오늘은 외국인이 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에 나선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러시아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장 상황을 아직은 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으로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은 수출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사오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그보다 더 비싸게 사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에 좀 타격이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1,220원대 아래까지는 일단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예. 잠깐 언급하신 러시아 변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지금 뭐 사실상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인 거죠? 좀 전에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일단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달러 빚을 내놓고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달러 표시 국채 이자 지급 만기일이었는데 이게 1억 1,719만 달러 규모라고 해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국채도 빚이고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합니다. 국가 예. 단위의 부도가 났다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원래 루블화로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평가사들이 그거는 내나 마나 그렇게 하는 거는 디폴트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는 달러화로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루블화의 가치가 워낙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제는 앞으로 갚을 돈이 더 많다 이건데요. 예. 4월 초까지 거의 30억 달러 규모의 그 국채 이자나 원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한 100년 만에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좀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네.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러시아의 지금 경제 체력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시보다는 조금 충격이 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국내 경제에는 많은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원자재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니켈이나 알루미늄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원자재를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급이 불안해지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수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는 성장은 좀 주춤한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정권 교체기가 하필 겹쳐서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